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국내 증시 상황, 그다음에 해외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었죠. 이제 고용 호조에도 살짝 고용 호조에 살짝 하락하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가 없다. 네, 경기 침체를 부정하면서 상승 전환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내용만 이제 딱 뽑아서 시장은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굿. 그래서 안 좋은 내용은 계속 이제 빼두고 좋은 내용만 취득하면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바뀌었 금리 동결 확률이 이제 93%로 증가했고요.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당초 53%에서 43% 정도로 이제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면서 이제 올라온 거죠. 어, 이제 화요일 CPI와 수요일 PPI, 그다음에 FOMC를 거쳐서 내마뉴의 날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가 계속 하락해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튀어 올라가야 이제 정상 범위에 이제 들어갈 텐데 뭐 계속 하락하는 추세니까 어디까지 어떤 지점까지 내려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튈 때 갑자기 급격하게 튀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목요일에 잠시 하루짜리 스파이크를 좀 튀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듯 15.73% 급등을 한번 했다가 금요일에 다시 급격하게 원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옵션 편입성이라서 이제 옵션 시장에서 굉장한 불균형, 불안정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이 뭐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이 정도 급은 좀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요일에는 뭔가 일어날 것처럼 크게 뭐 옵션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왔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확률이 일단 높아졌고요. 바로 월요일에 또 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게 조금 이번 주가 생각보다 다음 주가 내마녀의 날을 낀 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과한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주간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박스 상단을 이제 향해서 종가를 형성했죠.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돌파 여부가 좀 주목받는 상태입니다. 이제 변곡점이었는데 변곡 구간이었죠. 수학적으로는 변곡점이 3차 함수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시에서는 이제 2차 함수 또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가 변곡 구간이 될 가능성을 지금 또 갖게 되었습니다. 돌파 직전까지 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안착하고 올라서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준 스탠딩 레포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좀 같이 보시고 그래프를 좀 같이 보면 미국 자금 시장 스트레스 징후다 징후가 보인다. 연준 스탠딩 레포 수요가 2020년 이후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해서 12월 7일에 지금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요거는 이제 요약적으로 보자면 요게 이제 뭐냐면은 국채 등을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보통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담보로 국채를 맡기고 언제든지 차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금난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는 신호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은행들이 좀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그걸 위해서 지금 대비하는 이제 긴급 자금을 좀 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갑자기 늘어난 거라 또 다시 또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내 증시 보시면 일단 선물이 지금 추세 그렇죠.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에 또 다시 접목해서 만나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이제 진짜 돌파해서 안착할 것인지 몇 박스 여기서 형성된 박스. 자, 여기 가운데 11월 달에 15일부터 만들어진 요 박스 지난번에 목요일에 깰 듯 말 듯 하면서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
이 자리를 만든 박스가 이번에 넘어갈 것인지 주목받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상승이 있었죠. 선물 기준으로 0.34%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야간 선물의 추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거의 보합권으로 야간 선물이 끝났고, 그렇죠. 지금 337.20으로 끝났습니다. 보합선 마감을 했고요. 이제 또 뭐 나스닥처럼 우리도 추세대 상단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돌파 직전의 형태를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시기고, 돌파하고 박스까지 돌파를 해야 뭐 이제는 좀 그 뒤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타랠리가 약간 일부 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도 하는데, 거시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되지만 매크로 환경이 너무 불안하죠. 뭐 내년도에 ELS 터지고 건설사가 지금 뭐 도급 순위가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한 500개 이상이 지금 도산을 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지금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2,000개가 넘어갔다라고 집계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은 항상 돌발 변수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더 오더라도 조금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상승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락 구간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피크를 좀 찍으러 가는 그런 형태도 분명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뭐 22년도 하락을 앞두고 21년 6월까지 좀 급등을 했던 뭐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뭐 이때 아니어도 과거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다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좀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피크를 찍으러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돌파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파 후에 계속 상승할 것 같은 흐름을 딱 만들더니 이제 급락으로 전환돼서 떨어지는 그런 시장도 금방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락은 순식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거시가 불안하고 거시가 안 좋을 때는 좀 대응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내 계좌를 관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제 금요일 낮은 우리 시장만 원웨이 상승을 했죠. 보시면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 보시면 뭐 중국도 그냥 보합선, 강보합선 끝났고, 일본이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돌면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화도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항생도 떨어지고, 항생은 참 땅굴을 잘 파고 있죠. 지금 내년도에 ELS가 아주 무서워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대만이 오르긴 했지만 원웨이 시장은 아니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당일 낮에 나스닥 뭐 밤에는 올라왔지만 나스닥 당일 금요일 낮에 이제 선물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낮에는 우리 시장만 원웨이 상승한 거라, 보통 이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또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면 또 우리 시장만 또 안 좋은 형태도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파생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상승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좀 보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릴 때마다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섞여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이제 이렇게 금요일에도 올라왔는데, 뭐 90만 원 수익 내신 분 130만 원 있고 35만 원도 있고요. 어쨌든 눌림 롱을 공략하신 분, 콜 청산, 이제 콜이죠, 콜. 그다음에 무서워서 미리 마무리했다, 뭐 그러면 좋죠. 뭐 지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증이 올라왔고요. 또 현물에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거시가 매크로가 좋지 않은 환경이어도 또 할 거는 또 해야 되니까, 현금을 또 주로 많이 갖고 있어도 뭐 100%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파마를 좀 전일과 전전일에 좀 공략해서 일단 단기 익절을 또 하고, 또 다른 것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일부 자금을 가지고 소액으로 좀 순환을 하는 정도로 이번 증시의 흐름을 좀 보내면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뭐 돌파해서 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는 시점이어도 돈을 왕창 써가지고 무겁게 만들면 나중에 갑자기 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돌발 변수에 이제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발 변수에 대처가 가능하도록만
어떤 움직임을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가능하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요? 24년도에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까지인지는 제가 내년도 장세를 좀 보면서 좀 계속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꽤는 제가 실시간으로 그런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항상 안내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좀 더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신 분들, 구독 중이신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회원방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당연히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0.65로 끝났고요. 전일 백어데이션 0.27 마이너스 0.27 마감했었나요? 전일 백어데이션 마감한 것 대비 크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6,800억 정도 잡혔는데 꽤 많이 잡힌 거죠. 자, 6,800억 현물도 매수하고 프로그램도 매수하고 전날이랑 완전히 그냥 뒤집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 흐름과 금요일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목요일에는 특히나 달러 선물에 대한 어떤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누적이 1조 1,500억까지 매수로 이제 환율에 대한 상승 베팅을 하던 외국인이었는데 밤사이에 완전히 미국 증시를 보고 뭐 움직인 건지 크게 외국인들도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를 하고 목요일에 매수했던 걸 손절하고 기존 매수부를 익절로 대처하면서 금요일에 급격한 환매도 6,7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선물에서는 누적 플러스 4,800억 정도 남은 상황으로 아직도 상방 베팅이긴 한데 그 힘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조정을 좀 더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대 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다지고 시간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월봉의 흐름이 밑으로 뒤집어져서 넘어가서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어쨌든 요 흐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꺾고 내려오면 이제 1250, 1220, 1210, 1190, 1150에서 1120까지 1150 언더까지 이제 향하러 갈 때 이제 대세 상승장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가 좀 편해질 거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직면한 추세대의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월물 옵션이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340과 345 사이에 콜 옵션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제한도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돌파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무리 지금 급하게 사들인다고 해도 밑에서 깔끔하게 밑에서 잡아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상단부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기 성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약간 오버해가지고 모습을 보일지는 조금 더 차분히 특히나 다음 주가 워낙 중대한 일정들이 몰려있고 내마녀의 날이 끝나더라도 1월물로 뭔가 롤오버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딱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뭔가 시장은 계속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예탁금도 한 달 동안 2조 원 정도가 늘어나서 증시 상승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신용잔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긍정적으로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흘러왔고 그러면서 점점 매크로 환경은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 현황을 포지션을 좀 보면은 위클리 월요일 옵션 당장 월요일 만기인 거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을 좀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양방 베팅 해주고 있고 금융투자는 박스에 베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 다음 주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제 만기일 합성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상방 원래는 이제 이게 중립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상방으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하방 베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하방 베팅을 좀 더 강화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이제 V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봤지만 목요일에 상당히 좀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큰 흐름이 나왔다. 변수가 올랐다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파이크가 튀었는데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을 토대로 옵션 거래를 분석해서 나타내는 이제 산출되는 지수예요. 그래서 12월 7일에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고 이제 하루 만에 시장은 급격히 태세를 바꾼 상태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사실 이렇게 왔으니까 좀 추가 하락해서 고를 팠다가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그림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또 튀어 올라간다면은 그냥 뭐 태세 전환이 또 태세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옵션 트레이더들의 어떤 지금 수급 불균형 현상도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개인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는 것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에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신경 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만여의 날 만기주에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밀리는 요때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쓱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생각보다 뭐 일정이 지나도 뭐 시장은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큰 변동성 없이 넘어가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오히려 홍콩 ELS 사태가 터질 위험이 큰 1, 2월물 이후로 변동성이 미뤄질 가능성도 커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일단 뭐 상승 돌파한 걸 보면서 그 구간을 좀 활용을 하되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거시가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일 때는 진짜 어느 순간 뇌관이 터져서 한 방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과 독일 증시가 상당히 강한데 뭐 사실 환경적으로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유럽 증시의 지금 경제 상황도 솔직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매크로 환경이 증시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크로가 하는 역할은 갑자기 한번 터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시기 그다음에 서프라임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뭐 갑자기 뇌관이 딱 터져가지고 뭐 급락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전조 증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좀 편하게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급등을 해서 뭐 진짜 시장의 시세가 크게 나타난다면 더욱더 급락에 완전 태세 전환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중에 24년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증권사들이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전망치 생각나는 게 이제 교보증권에서 전망치를 좀 얘기한 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위아래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짜는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짜요. 보통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현재를 중간에 이제 포함하면서 짜는데 교보증권이 이제 이게 2,500이라고 하면은 교보증권이 내년도에 제시한 증시 전망치는 이번에 지금 현재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1,900이더라고요. 이렇게 1900과 2500을 제시를 했습니다. 교보증권이 되게 독특한 거죠. 원래 증권사들이 이렇게 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되게 위아래 다 걸려들게 좀 폭넓게 이렇게 제시하는 편인데 교보증권만 현재 기준을 내년도에 이제 최상단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앞으로 이제 24년도의 전망을 풀 음봉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고 그 이유를 좀 주목해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좀 불편한 상태에서 증시는 한 번 더 달릴 준비를 하는 듯 보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정 지나고 내만여 날 끼고 전후로 다음 주 한 주까지 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정책 앞으로 나올 정책 기대감 이 어떻게 만족하는지 자, 양도세 관련한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네요. 양도세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30억으로 가닥 잡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30억으로 할지 50억으로 할지 대주주 조건을 그래서 그에 따라 시장은 또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올라서거나 뭐 아니면 꺾이거나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일단 몸살리는 게 가장 맞고요. 하더라도 슬쩍슬쩍 데이 트레이딩 관점
혹은 단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시고요. 아직 추세가 뭐 크게 형성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 편히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